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뉴스 이런 것들 실시간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 조정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중에 주택 관련 지표들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오늘도 나왔던 지표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착공 건수 급감했고요. 컨센 대비해서도 많이 낮았습니다. 특히 이제 단독주택 쪽에서의 이 착공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허가 건수는 조금 늘어난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모기지 금리 자체가 어제 이제 이 뉴스데일리에서 제공하는 1일 모기지 금리가 어제 7.12%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5%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고정 평균 모기지 금리는 6.94%로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죠. 주택 시장이 지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 몇 개를 좀 보면요. 일단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블라드 카시카리 총재 얘기는 어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블라드 총재의 어제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은 11월 75bp 인상 주장을 했고요. 뭐 이건 뭐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긴 하지만,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전체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을, 연준이 미리 과거처럼, 연준 풋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 지금은 만들면 안 된다. 뭐, 요런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주식시장에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2023년에 해야 될 긴축을 2022년으로 땡겨서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도표상에서 그리고 블라드 총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대로 보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4.5%입니다. 그리고 내년 4.75%까지 올리는 게 일단 기본 지금 점도표상에서의 안이죠. 요걸로 일단 끝을 내는 겁니다. 일단은 끝을 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 현재 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4.75까지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블라드 총재 입장에서 조금 전에 했던 2023년도에 있을 긴축을 22년도에 땡겨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2023년도에 한 번 정도 또는 최대 한 번 정도 더 나와서 5% 정도까지 요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까지 다 땡겨서 앞에다가 해버리는 12월 달까지 해버리고 내년부터는 홀드하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12월 달에 50pp 예상, 지금 75bp 예상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12월 FOMC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어잖아요. 그러면 12월 금리 인상을 앞둔 일정 정도 시점부터는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바로 생깁니다. 그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11월이 좀 어려워질 것이고 11월, 1월 시나리오에서 11월 가능성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12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얘기대로 한다면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 있었다. 나름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이 얘기와 함께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7시 조금 넘어가지고요. 내년 초 이 프론트 로딩 금리 인상 끝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목으로 속보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연준이 말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안정적인 일반적인 기준금리는 2.5%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나머지 2.5%를 넘어서는 나머지의 금리 인상분은 모두 선제적 대응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도 계속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내년 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말까지 땡겨서 하든 끝을 내든 아니면 내년 초 뭐 2월이나 뭐 3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제 터미널에서 벗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상당히 당장 조금 뭐 힘들 수 있어도 끝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는 더 이상 딜레이 될 수 없어, 딜레이 안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얘기였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메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도 부담을 연준 위원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경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 일정 부분 이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 분명히. 서비스 부분이 견고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건 지금 현재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의 구간에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타이트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완화되기 시작한다.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고용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강한 근거가 고용의 타이트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 역시 굉장히 높기는 한데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라는 얘기가 일단 발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일단 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달러 약세 나오면서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던 부분을 봐도 그렇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영국이 지금 또 문제이긴 한데 트러스 총리 사퇴 압박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러스 총리가 어제 나는 전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기존에 자신이 주장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되돌림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총리를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발언 이후에 파운드와 약세 보이면서 달러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테슬라 이제 시간 외에 5%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트위터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감소가 좀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고요. 트위터 인수 때문에 이거 28일까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걸로 따지면 28일까지 종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테슬라 매도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어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지금 시간 외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뭐 넷플릭스 좋았었고 IBM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상승을 해서 좀 기대를 조금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21선 맞고 일단 살짝 밀렸습니다만 조정치 1500포인트 부근 550포인트 부근 일단 요 자리에 한번 찍었는데 오늘 아마 한 번 더 찍으면서 지지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차트상으로 지지 테스트 이후에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정 일정 정도 이 조정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등해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하단을 제한시킬 수 있다.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만약 오늘도 음봉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지 테스트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 약보합권 그러니까 약세 출발을 했죠. 약보합권 출발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게 약세 출발을 했고요. 출발 이후에 살짝 반등을 주는 듯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 잡기 시도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물론 일본, 우리나라, 호주밖에 없습니다만 밀리고 있고 미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달러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체한펀드 효과죠.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는데 일본 시장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외국인들 매도가 선현물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일본 그러면 뭔 일본에 문제가 있었느냐 보게 되면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하는 YCC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YCC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0.25%로 일단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고정을 시켜 놓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걸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BOJ에서 전부 다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서 이 0.25%를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텨왔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긴축을 그렇게 글로벌 모든 국가들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계속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 새벽 이 부분이 이제 깨질 것 같다. 0.25가 깨질 것 같다. 왜? 엔화 약세가 지금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탈되게 되면 일본이 지금까지 구축했던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0.25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YCC가 먹는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했던 건데 이게 깨지게 되면 일본이 상당히 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 부분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만약에 깨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파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서고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지수가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 테마주 장세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무료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력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드론 UAM 뭐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섹터들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만 윗꼬리들을 다 길게들 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제가 일단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늘도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요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일단 2215포인트, 16포인트 이 자리 지금 현재 장중 이탈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까지는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지켜주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지켜주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는데, 현재 지금 일본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회복 여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공매도 관련한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어제도 제가 거품을 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공매도, 오늘 그 일부 모 증권사의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악의적인 찌라시들이 나오는 부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런 거죠. 자, 어제 찌라시로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A건설 부도 돕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어제 돌았었죠, 이게. 돌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 퍼진, 증권가에 퍼진 찌라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이제 유추했을 부분이 이 롯데캐피탈 쪽을 얘기를 가지고 유추를 했던 건데,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걸 가지고 가격을 급락시키고, 그러니까 종목의 가격을, 주가를 급락시키고 시장을 급락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찌라시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폭락시켰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 찌라시가 허위 찌라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하락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하락했을 때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하락했었을 때 미리 이 찌라시를 유포했던 세력 또는 뭐 유포 관계 없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막대하게 때려버리면 주가는 더욱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시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찌라시를 만약에 우리나라 그동안 이런 찌라시들 정말 많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2020년 이후에 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찌라시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찌라시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었다라고 보면 상당 부분이 그랬으니까 어제 불법 공매도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얘네들이 허위 찌라시를 날려놓고 공매도를 강하게 때려서 주가를 강하게 더 내리고 바닥권에서 공매도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상환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을 사서 다시 끄집어 올리면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면 그 피해는 여기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찌라시 사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해외 IP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거 거의 웬만한 부분은. 그럼 그 사이에 하락한 거는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겠냐라는 거죠.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시는 유관기관에 계시는 일부 분들이나 증권사에 계시는 일부 그 관계자 분들 같은 경우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의 순기능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공매도가 무조건 뭐 영구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뭐 3, 4년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공매도 제도 있는 게 맞다라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대로 안 되는, 제도가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를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순기능에 비해서 역기능이 너무 크고 강하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해서 허용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런 피해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 뭐 이거 차단하고 조금 더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요번에 그 얘기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뭐 공매도 제도, 과열 제도를 더 확대시키겠다. 그건 미봉책이잖아요. 하루 뭐 금지시켜가지고 해결될 일입니까? 3년, 4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도 계속 들고 있는 애들인데? 말도 안 돼.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근시안적이며 조삼모사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한 그 무마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금지를 시켜놓고 이런 제도들을 완비를 해서 불법 공매도나 이런 거 걸리게 되면 처벌 자체 수위를 아주 크게 높여놓고,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위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잘못돼가지고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정말 많았잖아요. 결국 이런 공매도 제도들이 간접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 공매도 때린 애들 제외하고는. 그걸 막을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막아놓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불법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불법만 조금 잡을게. 만약에 문제가 조금 심해지면 하루 이틀 못하게 할게.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조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여론을 좀 환기를 시켜서라도 이 투자자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이런 제도도 이런 지금 뉴스도 있잖아요. 결국은 개미들 다 죽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이미 다 죽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줄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하면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지금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운영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를 해놓고요. 당장 이 공매도 금지도 금지지만
금지를 시켜놓은 이후에 이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들부터 빨리 수정을 해놓고 그 수정이 끝나고 다시 재개를 하는 그 부분을 좀 이 관계 당국에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